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이 4년 새 2배나 급증한 가운데 남성 총격범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겪고 자란 공통점이 있다는 내용이 크리스천 포스트 칼럼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던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던 2015년의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도 뒤집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제상품거래시장에서 밀과 옥수수 등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뉴욕시가 지난달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는 지난달 30일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재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명의 어린이도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치 독일의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의 것으로 알려진 손목 시계가 경매에서 110만 달러에 낙찰되자 유대인 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원이 지난달 29일 총기 난사 사건에 쓰이고 있는 돌격 소총의 민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총기 소유를 옹호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미입국하기 위해 멕시코를 통과하던 이민자들이 대형 트럭에 갇힌 채 버려졌다가 질식 위기에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이 4년 새 2배나 급증한 가운데 남성 총격범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겪고 자란 공통점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이 크리스천 포스트에 게재됐습니다. 이 글을 쓴 존 스톤스트리트는 기독교 세계관을 장려하는 콜슨 센터의 회장이자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브레이크 포인트의 진행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총격범의 82%가 2명의 생물학적 부모가 없는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프게도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텍사스주 우발데에 사는 총격범은 몇 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했고 샌디 훅 총격범은 대학살이 있기 전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지난달 가족연구협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특히 남자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던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던 2015년에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도 뒤집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정치권 등 현지에선 연방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원에서는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을 성문화한 이른바 동성결혼 존중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22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47명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결혼보호법 대신 동성결혼 존중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국제상품거래시장에서 밀과 옥수수 등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1일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국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에는 전달보다 13%나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6월 기준으로 3월보다 3% 낮은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상품거래 시장에서 밀 선물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시점인 2월 24일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옥수수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뉴욕시가 지난달 30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15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은 보건 법규에 따라 감염 확산을 늦추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더 많은 백신을 가능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연방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가장 빨리 확산하는 지역으로 현재 환자는 뉴욕시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후 또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의 케빈 오커너 박사는 지난달 30일 메모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상태에서 팍스로비드 치료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최종 양성을 확인한 뒤 대국민 연설에 나서 건재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달 31일 다시 재확진된 것입니다. 켄터키주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명의 어린이도 희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조 및 수색 작업이 진행되며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수 예보에 추가 피해 가능성마저 커졌는데요. 켄터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애팔레치아 고원지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재까지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실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구조 작업에서 피해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미국 하원이 총기 난사 사건에 쓰이고 있는 돌격 소총의 민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총기 소유를 옹호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7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날 되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